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도상은 그 기초의원을 선거구 한 구당 몇 명까지 이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2명에서 4명까지 뽑게 돼 있고요. 예. 그거를 이제 각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 시도 의원들이 이걸 정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거대 야당, 거대 양당들 그 의원들이 많으니까 예. 특히 수도권은 다 거의 다 이미 2인 선거구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여기는 이제 광역의원들이죠. 네, 거기는 한 명씩 뽑는데. 거긴 한 명씩 뽑는데 아무튼 네. 그분들이 조례를 통해서 기초의원은 몇 명 뽑는다는 걸 정한다. 그래서 2명과 4명 중에서 이제 구역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2명이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면 거의 2명이죠. 성남시는 그 기초의원 선거구가 몇 개 있고 네. 2명 뽑는 게 몇 개입니까? 저희는 경기도에서 가장 2인 선거구가 많은데요. 네. 14개 중에서 12개가 2인 선거구고 2개만 3인 선거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85% 이상이 예. 2인 선거구에서 무조건 뽑히죠. 예. 그 12개는 2인인데 나머지 2개는 3인인 이유는 뭐예요? 무슨 논리적 근거는 있나요? 그건 특별히는 없었고요. 이제 계속 2명씩 쪼개다 보니까 도저히 2명 쪼갤 수 없는 곳이 3명이 된 거죠. 그렇겠군요. 네네. 한 동에 뭐 인구가 워낙 많다든지 네네. 뭐 그런 경우 도저히 이건 못 쪼갠다. 뭐 3명밖에 안 되니까 한 명 반으로 쪼갤 수는 없고 네. 3명이 돼 있는 거죠. 네. 이거 2인 선거구제의 문제는 핵심이 뭡니까? 이제 뭐 소위 살당공락이란 말도 요새 있고 그러는데요. 무슨 살당공락이요?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살인마도 당선되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게 뭐냐면 2명을 뽑는데 소위 이제 1당 2당 이 압도적 그 큰 당이니까 네. 한 명씩 공천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무조건 당선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공천을 못 받으면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공천이고 당선이어서 그 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공천권이 아니라 사실은 당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배치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초 의원들은 시민들한테 아무리 욕을 먹어도 아무리 반시민적인 반민주적인 행위를 해도 공천만 되면 무조건 되니까 네. 당의 이익이 100% 앞서죠. 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남시였던 겁니다. 성남시 의원이 모두 몇 명이죠? 34명인데 그중에 4명이 비례대표로 뽑히고 30명 중에서 24명이 다 2인 선거구이 되니까 무조건 여당 야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24명을 차지하고. 네네. 그렇지 3인 선거구도 이제 2명씩 해서 역시 이제 두 당이 나눠 가졌죠. 네. 그런 2인 선거구제로 인한 성남시 의회의 폐해를 직접 절감하신 무슨 계기가 있나요? 저는 뭐 8년 동안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엄청나게 성남시가 시끄러웠고요. 그러니까 반시민적인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이 벌어졌던 거죠. 예를 들면 빈 땅에 기업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반대해요. 그래요? 네네네. 네이버에 이제 새로운 기업을 좀 들어오려고 네이버에 팔고 난 나머지 땅, 뭐 이거를 어차피 노는 땅이니까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재정도 마련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자고 했더니 이걸 계속 부결하는 거예요. 땅값이 더 오를지 모른다,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 해가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백현 유원지에 이제 호텔, 특급 호텔, 또 컨벤션 센터, R&D 센터 이런 거 유치하기로 돼 있고 외자 유치까지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마지막 단계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진짜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실적을 내주기 싫은 것 같아요. 이재명 시장이 잘한다 소리를 생각을 못하게 했던 것 같고, 또 유명한 거는 예를 들면 뭐 그 산후조리 뭐 또는 뭐 교복 하다못해 학교 초중고의 교육 지원 사업 이런 것도 막 계속 1년 내내 부결하고 반대하고 그랬죠. 여러 차례 부결되다가 결국 통과되고 뭐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죠, 과거에.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들이 워낙 반시민적인 행동을 하니까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막 강제로 중앙당을 쳐들어간다든지 당에 쳐들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뭐 항의하고 농성을 한다든지 겨우 한번 통과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고도 계속 최근에 벌어졌던 게 이제 무상교복 고등학생 그 교복지급 관련해서 학부모 회장한테
삿대질하고 반말하고 막 그러죠. 네. 전혀 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예인 거죠. 네. 그러니까 1인 선거구라면 만약에 네. 그러면 그래도 유권자 눈치를 안 볼 수 없잖아요.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아도 떨어질 확률이 반 이상 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2인 선거구라서 그런 게 없더라 이 말씀이군요. 무조건 됩니다. 뭐 예외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 의회가 이 서울시 의회가 조례를 결정합니다만 서울시가 낸 안에 보면 네. 현재 서울시에는 2인 선거구가 70%나 되는 모양인데 네. 이걸 23%로 획기적으로 줄이자 이런 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한 모양이에요. 이제 서울시의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네. 이제 그런 안을 낸 거죠. 그런데 선거구를 하자. 서울시 의회는 또 반응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죠. 아무래도 이제 큰 당들에서는 네. 공천하면 무조건 당선되고 하니까 예. 편하죠. 아하. 편하긴 한데 저는 민주당은 뭐 좀 소극적인 정도인 것 같고요. 예. 자유한국당이 지금 홍준표 대표께서 무력으로 막아라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무력으로 막아라. 실력으로 막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인데요. 예. 지방자치에 관해서 중앙당 당 대표가 이제 실력 저지해라. 뭐 선진화법도 없으니까 네. 저지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예. 실제로는 뭐 실력 저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거 가르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성남시의 선거구 결정은 경기도 의회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와요? 일단 경기도 의회 입장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 네. 일단 경기도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내야 되는데 네. 경기도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저희가 자꾸 좀 공청회 좀 해라, 또 의견 수렴해라 하는데 예. 이게도 한 번 안 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 성남시가 그래도 명색이 지방 정부인데 성남시 명의로 공식적으로 예. 선거구 획정위원 명단을 좀 알려달라니까 안 알려줘요. 아하. 이거 뭐 비밀인 거죠. 이 황당합니다. 그리고 숨기는 거죠. 예. 공문으로 요청했는데도 위원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회의 한 번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예. 명단을 안 알려주니까 네.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견을 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벌써 1월 하순인데 그러게요. 선거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이게 원래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원래 6개월 전까지 안을 내게 돼 있는데 지금 6개월 전은 이미 지난 상태이긴 해요. 지났죠. 그런데 어차피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네. 그러면 어차피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예. 그리고 어차피 조정해야 됩니다. 예. 늦더라도. 예. 정개특위가 늦어지니까 다 늦어지고 있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때에 이 문제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예. 선거구가 이제 인원수가 늘거나 줄거나 하면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될 때 네. 한꺼번에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전혀 안 하고 지금 숫자 뭐 늘거나 줄거나 하면 그것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인 선거구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물리적으로 기회는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솔직히 말해서 지방의원 지방자치 선거할 때 네. 기초의원 투표까지 별로 신경 못 쓰시는 분들 많죠. 그렇습니다. 네네. 이 지금 이 시장께서 강조하시는 이 문제가 왜 심각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 생활 밀착형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정당 공천을 한 주황당의 정당 공천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의원 정도는 네. 전에도 안 한 때가 있었죠. 그렇죠. 내천하고 하긴 했지만 그때는 실제로 의원 후보들이나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오로지 이제 당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줄을 잘 서가지고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되니까 네. 공천 못 받으면 무조건 안 되니까 예. 거기에다 100% 목을 매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주민 자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자치적이죠. 네.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제 폐지가 정답이다. 그러나 불가능하니 4인 3인이라도 해서 실질 경쟁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자 하는 겁니다. 네. 알겠고요. 오늘 모신 김에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이 미세먼지 네. 때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로 하는 정책 말이죠. 네. 지금 남경필 지사 오래전부터 반대해왔고 서울시장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들도 지금 비판적인 목소리인데 네. 이재명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중국
같은 국제관계도 끼어 있고 아주 뭐 예를 들면 발전소 문제라든지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쉽게 대책이 나오지 않는 사안인 건 분명해요. 예. 쉬운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예. 나름 고민해서 서울시가 이제 만들어낸 안인데 네. 이거 지금 처음 한번 시행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50억 뭐 들었다는 건데 예. 물론 이 돈이 아깝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는데 예. 특별한 다른 대책을 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게 진짜 문제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정책이란 평가, 집행해보고 평가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더 좋은 안을 내지도 못하면서 그냥 잘못됐다 이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특히 경기도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예. 공개 토론하자. 네. 안 되면 뭐 1인 시위하겠다 서울시청 앞에서 뭐 이런 얘기 하신다는데 예. 집행 권한을 경기도지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하고 공개 토론을 할 게 아니고 그거 준비할 게 아니고 예. 더 나은 정책안을 만들어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걸 해야지 괜히 옆 동네 그 아래위 관계도 아니잖아요.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데 시장 정책 비판하고 공개 토론하자 그러고 안 하면 뭐 1인 시위한다 이런 뭐 검토한다는데 사실은 집행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 책임자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같아요. 네. 무책임하고 선동적이고. 그런데 그 애초에 이 정책에 반대하면서 남경필 지사는 그 돈을 거기다 대중교통 요금에다 쓸 것이 아니라 노후 화물차를 뭐 없앤다든지 버스에 천연가스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게 근본적 대책이고 경기도는 그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경기도가 예를 들면 2027년까지 무슨 그 매연 차량 교체하겠다 이런 거 하고 있긴 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건 매우 적어요. 아하. 계획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예. 실질적으로 이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은 집행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안은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쪽에 예산이 별로 투여가 안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크지도 않고요. 예. 기존에 하던 수준을 그냥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그 50억 아깝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루 50억이니까 네. 뭐 열흘이면 500억이다 이렇죠. 그런데 1년에 뭐 몇십 일 할 것도 아니고 긴급한 비상사태에 지금 이런다는 건데 경기도가 돈 쓰는 걸 보면 사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많아요. 아하. 예를 들면 무슨 청년 10,000명 뽑아가지고 1억 만들어주겠다고 3,600억 대주는 거 지금 집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 10,000명을 위해서 3,600억을 씁니다. 예. 이게 경기도 계산으로는 6천억이고요. 예. 그냥 통상적 수준으로 계산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이거 시작해버렸어요.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은 별로 늘어나는 것도 없더라. 네네. 그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남지사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는요. 좀 더 나은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이제 부모 설화 떠나서 가출했는데 나가 살다 보니까 너무 삭통 한설이 추워서 그냥 다시 귀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부모 설화에서 편하게 좀 사시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자꾸 다녀봐야 그야말로 털만 뽑히고 실제로는 뭐 철새 소리나 듣고 뭐 별로 남는 게 없을 거라는 거 이번 기회에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 이제 경기지사 굳히신 거죠, 생각은? 만약에 경선 통과해서 뭐 남경필 지사랑 붙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될 때 남경필 지사가 바른정당이 있는 게 유리합니까? 자유한국당이 있는 게 유리합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남경필 지사는 바른당에 있든 자유당에 있든 아무 관계 없이 결론은 소위 보수 야당을 통틀어 대표하는 단일 후보가 될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관계 없는 거죠, 사실. 결국은 여야 1대1 구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당에 있든 관계없다.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본인은 아마 바른당에 있는 것보다는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이재명 시장 볼 때는 아무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